네, 지금부터는 다가올 지방선거 앞두고 여론조사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용 오피니언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생각해보니까 우리 윤희용 대표는 일 있을 때마다 오시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신년 맞이해서 많은 네. 회사들이 이제 여론조사를 쭉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보니까 50대 후반에서 네. 60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60%도 넘었었는데 낮아진 거 아니냐. 예. 낮아진 건 맞는데 이 자체만 놓고 본다면 사실은 이거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예. 왜냐하면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더 높기도 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그때부터 이후에 한국의 유권자들 국민들의 이른바 정치적 양극화 네. 현상이 훨씬 더 심해졌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냐 하면 상대 쪽에서 배출된 정권, 대통령에 대한 평가, 네. 무조건 비토하는 정서가 강해졌다는 거예요. Anything but 뭐 막 예, 그랬잖아. 뭐 문재인 평가 자체를 안 해버리고. 예. 네.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굉장히 심해진 상황에서 50% 중후반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예. 사실은 상당히 이제 높은 편이다라고 보고 사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60% 넘게 유지하는 전략을 가져간다. 그건 제가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 중반대 정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서 가져가는 전략이 네. 이제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긴 하거든요. 물론 높아지면 좋긴 하겠지만 네. 이제 그런 수준에서 보자면 어쨌든 지금 상황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사안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 줄지 이것이 상당히 좀 지금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층들 네. 보게 되면 진보 성향층이 당연히 이제 많이 있는데 중도층 또 어떨 때는 보수층도 거의 40% 30% 중반대까지 예. 와 있는 거거든요. 예. 이 시대에 예. 이 시대 아까 양극화 예. 시대에 그런 상황인 것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거든요. 또 30대에서도 또 60대에서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뭐 진보 지지층이라고 할 수 없는 네. 층들에서의 우호적 시선이 상당히 강하게 있는 거예요. 또 이제 보게 되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신뢰가 매우 의미 있게 높아요. 그러니까 어. 대통령에 대한 평가, 예. 정권에 대한 평가가. 예. 그러니까 정당에 대한 평가를 떠나가지고 예. 대통령에 대한 평가라든가 어떤 주식시장에 대한 정책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이런 예. 것들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유 이재명이라고 불렀던 거죠. 뉴 이재명. 네. 예. 그래서 이거 주가가 빠지면 큰일 난다. 대통령 지지율도 빠지기 때문에 반드시 코스피는 상승 곡선을 유지하여야만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정치권에서 하던데 네. 지금 보면 그 긍부정 모두가 민생 경제가 굉장히 높은 순위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긍정 평가 요인이 뭐냐면 언론과의 소통. 네. 네, 그리고 KBS 조사에서는 그런 게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국민소통, 국무회의 생중계 이런 거는 이제 JTBC 조사에서 나왔는데요. 생중계 올해 더 늘린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장관 단위 각 부처별로도 하세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무회의 라이브, 그 다음에 부처 장관 뭐 업무 보고 뭐 이런 형태로 하지만 그 아래 단위에서도 아마 생중계를 전체로 늘려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해야 이게 될까요? 이제 국무회의 생중계도 나오고 국민소통도 있고 네. 조사들에서 나오거든요. 이제 긍정평가의 네. 이유로 이제 지목이 되는데 같은 거예요. 네. 사실은 국무회의 생중계도 이제 소통을 강화한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이것이 일단 1차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높게 유지했던 것은 외교와 안보 부분이에요. 네. 실용 외교 등을 통해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되고 뭐 에이펙 이런 부분들이 또 뭐 핵 추진 잠수함인가요? 네. 이제 하면서 그것이 일단 고공행진을 하게 했던 1차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 이후에 이어지게 했던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제 국무회의를 이제 공개하고 또 부처 업무 보고도 공개하고 이제 실시간 중계를 하고 이런 부분들 소통을 강화한 부분들이 이제 이 그 추가적인 하락을 막고 네. 또 이제 60% 가깝게 하게 한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보자면. 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왜냐하면 국민과 소통, 뭐 이렇게 국민의 생중계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네.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인데 다만 이제 이것이 시간은 가면 갈수록 이것의 효과는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소통이라는 것은 예. 어떤 이제
아주 지향해야 하는 어떤 가치라든가 아니면 당장의 어떤 성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성격이 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적 가치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불통의 시대에서 소통의 시대를 보여줬다고 했을 땐 굉장히 효과가 굉장히 큰 것인데 이제 소통의 시대가 됐어. 네. 그다음에 이제 소통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네. 디폴트가 돼 버리는 거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그 신선도가 이제 이전에 네. 비해 처음에 비해서는 떨어질 테니까 예. 그것이 이제 좀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좀 새로운 모멘텀을 네네. 찾아야 되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그러니까 지금 일단 7개월 동안 뭔가 네.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네. 국정 운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국민들이 인지하고 이제는 그거는 기본값이 돼버린 거고 네. 그럼 여기에서 또 발전된 뭔가를 또 내놔야 된다. 네, 일단은 아직도 이제 소통에 네. 대해서 더 하는 효과가 있는 건 맞는데 이것이 계속 소통으로 긍정 효과를 이제 높게 가져가는 요인이 되기에는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네. 뭐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인가요? 뭐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그런 것들이 예. 이제 있을 수 있어서 이후에 뭐 국내에서 부동산 경제 등에서의 어떤 실용을 통한 성과를 낸다거나 아니면 뭐 AI나 이제 외교 관련한 부분에서도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성과 국내에서의 네네네.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지지의 특성, 역대 대통령들의 특성이 있어요. 예. 어떤 대통령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지지하는 거예요. 뭐. 정서적 지지층 특성이 큰 거예요. 아. 어떤 대통령들은.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초반에 그랬네. 예, 그다음에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예, 그런 그런 게 경향들이 있었죠. 있었던 거죠. 예.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일단 일단. 믿고 지지하는 예. 그런 특성이 있는 대통령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 반대쪽에 있는 어떤 대통령들은 특히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예. 이런 층들이 당연히 있어요. 예. 물론 이런 분들이 없다는 게 아니고 있는데 예. 상대적으로 특징들 중에 잘할 때 지지하겠다. 성과 나면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성과 반응형 지지층들이 있는 거예요. 성과 반응. 아니 지지층들이 다른 아까 예를 들었던 대통령들보다 규모가 더 있는 거예요. 예. 상대적으로. 아하. 그러니까 요 층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사실 괴로운 거죠. 계속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 끊임없이. 지친다 지쳐. 예. 계속 아마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잖아요. 뭐 비서실장이나 대통령도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일을 24시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잠자는 시간 몇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오로지 일. 그래서 이 성과 멈추면 요층들이 흔들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것을 이제 성과를 어필하면서 네. 국정의 안정성, 동력의 안정성을 이제 가져가는 것, 요것이 이제 주요한 전략 과제라고 보여져요. 네. 이미 이제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예. 아이 취재 편의점하고 비슷하네. 저희도 컨베이어 벨트에 놓인 기계처럼 계속 일을 해야 좀 새로운 그림을 또 만들어 드려야 시청자들이 반응하시고 또 좋아하시고 또 구독도 해주시고 하니까 그런 게 있네요. 애초에 이제 제가 한 10만 내외 있을 때 구독자가 있을 때 맞아요. 왔었거든요. 그래요. 그때 초반부터 우리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튜브 세계에서 예. 정말 이 팩트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맞아요. 그랬는데 그때 좋아하시던 분들이 있으셔서 예. 안착을 하신 것 같고, 아무튼 그 이후에는 이제 발품으로 현장에서 사실은 이제 구독자 수가 늘어난 맞아요. 것 같은데, 현장 중계가 저도 보게 굉장히 되면은 컸습니다. 무슨 주요한 사건들이나 현장에 뭐가 있으면 실시간 라이브로 제일 먼저 뜨거든요. 저희가 예. 현장 라이브가 그래요. 그래서 예, 대단하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것을 이제 네. 알아봐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사실은 같아요. 우리가 뭘 하면 선거나 정치도 그런데요. 아, 그거 한다고 뭐 알아주겠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생각하면 정치하면 안 돼, 그분은.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당장은 아닐지 예. 모르지만 이것이 전달되어서 그렇죠.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하는 것이 예. 정치 영역이나 방송이나 이거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 믿음을 갖고 계시다는. 생각해 보니까 저희야말로 성과 반응형 성과 반응형 구독자분들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쵸 뭐 동접자 500명, 600명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꾸준히 하다 보면 인천공항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우연히 딱 가서 이종섭 잡으러 우리가 갔었잖아요. 그럴 때는 막 5만 5천 동접이, 예, 계엄 때는 뭐 6만 5천, 뭐 남천동에 비하면 뭐 껌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예,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